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주차 한국의 역사적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동기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소개도 했어요. 그리고 이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신화를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번 시간도 힘을 내서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우리가 청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고조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조선의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요,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위만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위만조선이 뭐예요? 자,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에서는 위만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네, 없어져요. 그래서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에서는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있었던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국이 있죠? 자, 한국이 바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요? 네, 바로 한반도라고 한다고 했죠. 원래라면 반도인데 한국 사람이 사는 반도니까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한민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한민족이 만든 첫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 네, 바로 고조선입니다. 자, 그럼 고조선은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언제 만들었나요? 기원전 2333년에 만들었어요. 2333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진 고조선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라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점점 커지면 옆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게 되겠죠. 자, 이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요, 역사 수업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한편 이렇게 고조선이 점점 커지는데 싸움을 많이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어떤 나라들과 전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자, 1번 연나라, 2번 조나라, 3번 노나라.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연나라하고 가장 많이 전쟁을 했어요. 왜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두 나라는 정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요, 여기 왼쪽 밑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보이죠? 이 나라가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위나라도 없애고, 한나라도 없애고, 다른 나라들을 다 없애고, 중국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합니다. 자, 통일이 되면서 연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연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고조선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살게 돼요. 살아요.
자, 이 과정에서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만이라는 사람도 진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결국 고조선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혼자서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에서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위만이 나 고조선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는 단군이 왕이 아니었고요. 준왕이라는 왕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준왕은 이 위만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그러면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세요. 즉, 군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만은 네, 고조선의 이 끝에 있으면서 적들이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이 공격과 전쟁을 잘 막아 주었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잘 지내고 있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위만이요. 준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만의 부하들도 준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란 준왕은 결국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위만은 이 고조선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194년이고요. 이렇게 위만이 왕이 된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고조선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조선인데 고가 붙어서 고조선이 되고 또 그리고 갑자기 위만 조선. 그럼 이 세 나라는 다 같은 나라예요? 네, 다 같은 나라가 맞습니다. 다만 원래 이름은 조선이었는데 여기에다가 고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위만 조선은 준왕이 아니라 위만이 왕이 된 조선을 위만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위만 조선과 고조선은 같은 나라. 그리고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위만이 왕이 되었는데요. 선생님은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고요? 어떻게 위만이 준왕을 이겼을까? 왜냐하면 준왕도요.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아주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왕이니까. 자, 그런데 왜 준왕이 도망을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철기에 있습니다. 철기가 뭐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제 철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석기는 돌로 만든 물건, 그리고 청동기는 뭐예요? 청동으로 만든 물건, 그리고 철기는요? 네, 철로 만든 물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철은요, 매우 단단해요. 튼튼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올 때 이 철로 만든 물건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가요. 즉,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고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위만은 이렇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준왕은요, 그때의 고조선은요, 청동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노예들은 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철기로 만든 무기와 청동기, 석기로 만든 무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깁니다. 네,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요, 청동기가 다 부서져요. 석기하고 철기가 붙으면요, 석기가 다 부서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만의 군대는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준왕의 군대는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때로는 석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네요.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위만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만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준왕을 공격을 했고 준왕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만이 왕이 되었고 위만 조선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5장입니다. 자, 위만 조선과 고조선의 멸망인데요. 여기에서는 위만 조선의 발전과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만은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위만이 왕이 된 조선을 무슨 조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위만 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만 조선 때는요, 고조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철기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기가 맞아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아까 위만 조선이 고조선에 들어올 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고조선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자, 철기를 가지고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기를 만들 수 있겠죠. 칼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거나 또는 방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네,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철기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농기구가 뭐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건을 농기구라고 하죠. 자, 옛날에는 이 농기구의 이 부분이 전부 돌이나 청동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주 부서져요. 그런데 이거를 철로 바꾸니까 부서지지 않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농사를 더 잘 짓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면 어떻게 되죠? 식량, 밥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위만이 만든 고조선 시대에서는 이렇게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무기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군대와 식량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군대와 식량이 많이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위만 조선은 발전을 하게 되고 이후로 약 100년 동안 고조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조선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옆에 있는 이 중국 땅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나라가 없어지고요. 대신에 한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한 나라가 이렇게 커요. 자, 그래서 고조선은 계속해서 서쪽과 북쪽으로 점점 커지고 싶어 하고요. 한나라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결국에는 한나라와 고조선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왕은 우거왕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와 고조선은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의 1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었는데요. 한나라가 정말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조선은 멸망하게 돼요. 없어지게 됩니다. 슬프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고조선이 있던 여기에 있었던 지배계급은 뭐 왕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민족들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슬프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에 있었던 민족들이 점점 다시 커지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니까요. 자,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자, 고조선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고인돌이라는 문화인데요. 자, 고인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고조선 시대는요, 사회가 아주 작았다가 이렇게 사회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커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했죠? 힘이 강한 사람, 즉 지배자가 생겨난다고 했죠. 그럼 이 지배자들이요, 나의 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힘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무덤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알죠? 잘 모르면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무덤을 만들기로 그 지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 그 무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결국 뭐냐면 무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인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고인돌이요, 세계에 많이 있는데요, 전 세계의 50% 이상, 반 이상이요. 여기가 어디죠? 한반도죠. 50% 이상이 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고인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인돌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자,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뭐 이렇게 생긴 고인돌들도 있는데요. 결국 고인돌은 그때 당시에 지배계급의 무덤이었고요.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의 세력이 뭐죠? 힘이죠.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고인돌, 2번 고인돌. 어떤 고인돌이 더 커요? 1번이 더 크죠. 결국 1번 고인돌의 주인이 더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인돌은요, 당시에 고조선 시대 때 사회적 계급이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이 돼요. 계급이 뭐죠? 왕, 노예, 그리고 평민. 이것을 계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철기 문화 때문에 더욱더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족장 또는 왕들은 강력한 지배자가 되어서 국가, 즉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인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을 세우죠. 그리고 두 번째, 돌을 다 세우고 여기에 흙이나 뭐 모래 같은 것들을 또는 뭐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에 또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뭐가 없죠? 여기 있는 흙들을 다 치우고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인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재정일치인데요. 재정일치가 무슨 뜻일까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재정일치는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 하나가 된다는 사상이에요. 자, 제사는 기도예요. 아, 신님,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요. 정치는요, 뭐예요?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는 이 제사와 정치가 하나다라는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정치에서 최고 권력자,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결국 제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조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단군 또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군의 의미가 바로 제사하는 사람, 제사장이란 뜻이고요. 왕검이란 뜻은 바로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제사장, 지배자, 즉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사와 통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고조선의 법입니다. 자, 고조선에는요, 옛날에 8가지의 법이 있었고 그 법을 8조법이라고 했는데요. 8조법은 고조선의 백성이 지켜야 될 8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3가지는 남아있고 5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조항만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법입니다. 하나,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아파 상처를 입히는 자는 곡식을 줘서 갚는다. 이게 두 번째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은요. 선생님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자,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자, 노비가 뭐였죠? 노예죠? 노비가 된다. 또는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 자, 이 50만 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큰 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조선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 인정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재산을 보호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다. 이렇게 4가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너도 죽어. 왜요? 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었다. 아까 도둑질을 했을 때 돈으로 준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식량을 준다고 했죠. 사실은 곡식이죠. 죄송해요. 곡식을 준다고 했죠. 그럼 이건 누구의 곡식이에요? 내 곡식. 이건 누구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즉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재산을 보호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둑질을 하면 노예가 돼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네가 일을 해. 또는 네가 돈을 줘. 이렇게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 있었다. 즉 신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후반부에는 2교시에는 그 고조선과 그리고 위만조선 그리고 조선의 멸망 그리고 고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고조선이 끝났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